자동차 정비사입니다. 뭐 특별하게 내가 내세울 게 없네요. 그냥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 운영만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빠른 친구는 일단은 그 체계가 잘 돼 있다라는 거.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성공하기에는 가장 좋은 틀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처음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역량을 최종적으로 발휘하는 데까지 가장 좋은 체계를 갖고 있는 매장이다. 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사장님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다른 곳에서 뭐 서비스라든지 동역관에서 이미 그 역량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다 경험,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먼저 최종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그게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사람들 밑에서 물론 이제 서브를 잘 만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빠른 친구들이라고 해서 서브가 다 좋은 건 아니고, 그 중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의 목표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움직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빠른 길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정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을 뭐 이런 부분으로 찾고자 하는 부분인 거죠. 사실 고객으로 온 손님한테 내 생각을, 또는 뭐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세세하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하고, 그렇거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우리는 뭐 그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는 망설이는 사람도 많아요. 내 주위 보면 뭐 어려운 일이다, 또는 뭐 나름대로의 뭐 낯선 곳에 대한 낯선 일에 대한 뭐 그런 불안감, 그런 때 선뜻 못 움직인다는 거라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컴퓨터 만지는 부분을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 나는 뭐 두 가지 정도 보는 거죠. 하나는 뭐 고객하고 소통하는 부분 한 가지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 하고, 또는 경제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거 있고, 일단은 뭐 재미로 시작하는 부분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이 답답한 게 많죠. 왜냐면 고객하고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나는 솔직히 일만 하고 싶거든. 응? 어떨 때는 일만 하고 싶거든. 근데 운전자하고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 이제 뭐 그 작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뭐 가격이라든지 뭐 고객한테 설명해야 되는 세세한 부분, 뭐 운전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 뭐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부분,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죠. 일단은 뭐 다른 사람들, 뭐 제 주위 사람들 다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어 하고 사실 즐겨보고, 거기다 정비 지식도 얻는 부분도 있고, 근데 뭐 한편으로는 부러워도 하면서도 하고는 싶은데, 뭐 나름대로에는 뭐 여건도 안 되고, 그건 뭐 또 핑계이겠지만 여건도 안 되고, 뭐 하고는 싶지. 다 하고 싶어. 근데 딸리는 게 많아. 아마 컴퓨터도 안 되고, 뭐 이런 영상 준비하는데 돈도 많이 든다고 하고 또 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한편으로 보면 유치할 수도 있고, 이미 뭐 다른 정비사들이 찍어보면 뭐 우리가 다 하는 거고, 하고 또 유치한 게 많거든. 사실은 뭐 별거 아니네, 뭐 나도 하는 건데, 근데 꼭 저렇게 찍어야 되나 라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사실 내가 찍으려고 하니까 더 유치해지는 거 있지. 나름대로 더 고퀄리티를 찍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실제 막상 카메라를 들여대도 그게 안 나오고, 뭐 그렇지 뭐 그렇게 하고, 뭐 내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튜버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고, 이미 남이 한 걸 보고 있다는 거,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뭐 컴퓨터도 안 되고 뭐 그렇다라는 거지. 의욕만 있지만 실제로는 몸이 안 따라주는 거, 거기에 나이는 있고. 질문의 요점이 뭐였나 갑자기 까먹었네.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나도 뭐 그렇지, 뭐 유튜버, 다른 유튜버 보면 나 잘 찍고 싶지, 뭐 유명한 누구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뭐 같은 동종업계 같은 뭐 그거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유튜버를 보긴 했는데, 그렇게 뭐 내가 딱히 뭐 이렇게 감동하거나 뭐 기술적인 테크닉을 갖고 있거나, 뭐 남들 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그게 촬영을 하면서 운전자 중심으로 하는 거지 정비사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 뭐 일명 나는 솔직히 그 걔들처럼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운전자가 배워와야 될 게 있거든. 우리는 정비사지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운전자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와야 우리도 현장에 맞게 또는 그 사람에 맞게 설명도 두고 가면 좋은데 너무 몰라도 답답한 거거든. 와가지고 돈만 계산하고 가고 돈수로는 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리인가? 그런 거 아니거든. 일부 자존심 있는 정비사들은 하기 싫은 일은 안 한다고 그냥 보내거든.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래서 난 솔직히 운전자들이 현장에 그 카센터에 왔을 때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준비해야 될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소통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뭐가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현장에서 느낀 불편함을 현장에 있는 정비사들은 이게 불편하다, 운전자분한테 이게 불편하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저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잘하는 사람들 있음으로 인해서 굳이 내가 그것까지 합류해서 같이 할 필요는 없거든. 그 사람 내 화면 보면 내가 하는 일은 유치하거든. 똑같거든. 우리는 이미 차가 들어오면 고장났다고 하거나 어떻게 불편하다고 하면 대략 어디를 손보고 비용을 어디로 하는데 이미 견적이 나오거든, 머릿속에. 예? 그래서 그것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 사람이 좋아서 갑자기 차주의 안전을 막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챙겨주고 언제부터 챙겼냐 그런 얘기 막 갖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 챙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그냥 빨리 원하는 거 해결해서 적정한 비용 받아서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것도 손님도 알아가지고 와야 되고 공부해가지고 와야 돼. 또 한 가지는 와이프를 만든 사람, 엄마를 만든다든지 여성 고객을 만들어. 왜 만드느냐면 우리 정비사들 현장에 있는 사실을 직접 보고 설명하고 가격 설명 견적 내서 설명을 충분히 하거든. 근데 뒤늦게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 가격이 비싸네, 이 작업을 왜 했느니 그래? 그러면 현장에 있는 나는 처음부터 그 남편 지가 좀 전화 좀 해서 나랑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든지 하지. 이미 다 고쳐가지고 결제해야 되는데 비싸네 싸냐 하면 나는 그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 싸게 해줘야 되는 겨? 진짜 지가 해서 하든지 아니면 가가지고 지가 상의를 해서 와이프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든지 하지. 왜 중간에서 결정 내려서 그 소리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와이프나 엄마나 누나나 그냥 여성 고객한테 왜 X를 만드냐고 중간에. 그건 진짜 남자로서 할 짓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어디 가서는 정비사지만 내 차가 망가져가지고 어디서 빵꾸가 났던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치면 아는 척도 안 하거든. 그냥 달라는 데 주고 많이 과하다라고 하면 조금 저렴하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부탁을 해. 근데 웬만하면 결제하고 나오는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또 아는 척 하거나 그 상황에 또 건들먹거리는 사람이면 더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래야 되는 건지 얼른 계산도 안 하고 가요. 계속 질질 끌어요. 뭘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간도 질질 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장이 괴롭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난 현장에서 일만 하고 싶은데 다 그 사람 기분 눈치 살살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 지가 결정하고 결제한 거를 결제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공짜로 해줘야 돼 그럼? 일단은 아는 척 하는 사람 제일 싫어. 어디서 정비 한 1년, 1, 2년 해가지고 정비는 오리지널로 한 5년 정도를 해야 그 사람 얘기 들어줄만 하거든, 정비사도. 근데 1년 해가지고 5일만 갈다가 어디 남집 가서 5일 몇 번 갈다가 아는 것처럼 그런 놈 최고 싫어하거든. 그러면 지가 고치지 굳이 여기 와서 돈 줘가면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뭐요? 그 사람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였더라? 공짜 있다, 참.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왜 공짜를 이렇게 좋아요, 어디 가서. 엔진 오일 갈러 왔다가 뽕을 뽑으려고 그래요, 보면. 오일도 좋은 걸 비싼 걸 가는 것도 아니고, 싼 거 기본 오일 갈면서, 이것도 닦아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는 게 많아. 페인트 묻은 거는 차에 묻은 거 다 닦으려고 그래요. 컴파운드도 안 사왔어. 지가 좀 닦으라고 하면 귀찮아해. 그러면서 왜 돈도 안 줘가면서 그거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 사왔다느니 사왔는데, 그걸 갈아달라고 그래. 그거 지가 갈지, 그 정부 하려고 해도 차 떠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럼 너 같으면 하고 싶겠니? 공짜로? 차까지 떠가지고 정부도 갈아줘. 오일 가는 길에 해달래. 그럼 뜯어야 될 것도 많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럼 오일도 다 사가지고 와서 지금 해달라고 하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지가 와서 하지 좀. 가끔 현장에다 보면 견적 다 하고 마지막 결제를 할 때 왜 이렇게 깎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백화점 가서 안 깎잖아요. 근데 왜 카센터에 와서 이렇게 깎으려고 그래요?
이미 왁구를 정비를 다 짜가지고 최대한 잘 하려고 왁구를 맞춰서 가격을 낸 건데 거기서 깎으면 결국 깎을 거는 부품 아니면 공임인데 어떻게 깎을까요? 차는 잘 고쳐야 되고 가격은 싸야 되고 그러면 본인이 고쳐야 돼요. 우리한테 가져오지 말라니까 그런 차는 왜 깎으려고 합니까? 어디서 깎을까요? 부품 제대로 잘 맞춰가지고 잘 작업했는데 결제하는데 왜 깎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깎아야 될까요? 부품 가게에서 깎을까요? 부품 하나 더 부품을 내릴까요? 부품을 하나? 작업한 걸 다 뜯어낼까요 또? 그러니까 내가 공임인데 작업비인데 작업비 얼마나 된다고 그걸 깎습니까? 거기에다 또 할인까지 다 했어요. 뭐 할인 이거저거 할인이 있어서 할인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깎으려고 하냐고. 그건 알 수가 없다고. What? 나도 어디 가서는 뭐 정비사지만 내 차가 망가져가지고 어디서 뭐 빵꾸가 났던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치면 아는 척도 안 하거든. 그냥 달라는 데 주고 뭐 많이 과하다라고 하면 조금 저렴하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부탁을 해. 왜 이렇게 깎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백화점 가서 안 깎잖아요. 근데 왜 카센터에 와서 이렇게 깎으려고 그래? 어떻게 깎을까요? 차는 잘 고쳐야 되고 가격은 싸야 되고 그러면 본인이 고쳐야 돼요. 우리한테 가져오지 말라니까 그런 차는 왜 깎으려고 합니까? 어디서 깎을까요? 나도 어디 가서는 뭐 정비사지만 조금 저렴하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부탁을 해. 그러면 어디서 깎아야 될까요? 부품 가게에서 깎을까요? 부품 하나 더 부품을 내릴까요? 부품을 하나? 작업한 걸 다 뜯어낼까요 또? 조금 저렴하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부탁을 해. 그러니까 내가 공임인데 작업비인데 작업비 얼마나 된다고 그걸 깎습니까? 거기에다 또 할인까지 다 했어요. 뭐 할인 이거저거 할인이 있어서 할인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깎으려고 하냐고. 그건 알 수가 없다고. 엔진오일 갈러 와서 점검 잘 해주고 견적까지 잘해서 설명까지 해드렸는데 왜 딴 집에서 고치냐고요 그걸. 그건 나도 잘한다고요. 그하고 와서는 작업 잘하고 와서 그 집에서 잘하고 와서는 왜 나한테 또 점검을 해달라고 하냐고. 예? 가면 난 기분 좋아서 얼쑤 좋다고 그거 다시 점검해줄까요? 거기에서 또 고칠 게 없냐고 또 얘기해달래. 가면 내가 기분 좋아서 아유 여기는 덜 고쳤고 여기 작업은 여기가 덜 잘못됐으니 가서 또 고치라고 할까요? 그거는 내가 점검까지 잘해주고 해줬으면 적어도 미안해서라 그런 소리 못해. 나는 다시 뭐 오일 갈러 와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점검까지 해달라고 하면 내가 기분 좋아서 막 잘해줄까요? 그런 일 안 생깁니다. 나도 여기 돈 벌러 나온 사람이고 나도 돈을 좀 벌고 싶다고요. 일 열심히 해서 내가 뭐 공짜로 돈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차 잘 점검해서 해줬으면 또 잘 다른 데서 고치고 왔으면 하고자 하는 것만 잘 하고 가면 되지. 점검을 자꾸 반복해서 해달라고 하고 뭐 고칠 거 없냐고 하고 이거? 그건 현장에 있는 우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셔. 하면 본인도 기분 좋을까? 오일만 교환하는 손님은 별로 안 반갑습니다. 뭐 안 반갈 거 없어요. 오일만 교환을 해도 나는 소질 좋다 이거지. 근데 왜냐면 오일 가면서도 큰 돈 아니어도 남고 나는 그에 투자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차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나름 차에 따라서 고장 증상이 상이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고 라는 부분에 투자라는 개념도 있거든. 우선 당장 아니래도 내가 열심히 손님한테 잘해주면 그 손님이 다시 오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으로 이제 그런 설명도 하고 내 오랫동안 쌓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절약해서 차량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다른 데 가서 해왔다는 거예요. 오일 교환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일 뭐 잘 갈아주고 설명까지 잘해줬는데 그 견적까지도 내주고 시간 할애해가지고 해줬으면 다음에 그냥 오일만 갈더라도 오일만 잘 갈고 가면 되지. 뭐 어떻게 안 반갈 거 없어요. 오일만 교환을 해도 나는 소질 좋다 이거지. 근데 왜냐면 오일 가면서도 큰 돈 아니어도 남고 나는 그에 투자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점검까지 해달라고 하면 내가 기분 좋아서 막 잘해줄까요? 그런 일 안 생깁니다. 나는 그에 투자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점검까지 해달라고 하면 내가 기분 좋아서 막 잘해줄까요? 그런 일 안 생깁니다. 투자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오일만 잘 갈고 가면 되지. 투자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What?
응? 어떻게? 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어떻게? 계신가요? 아까도 말한 사람처럼, 자욱 견적 받아가가지고 딴 집에서 한 사람, 그 여성 고객, 아내나 와이프나 어머니 집 만드는,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그렇게 하고 뭐 아는 사람, 아는 척 많이 하는 사람. 손님도 알아가지고 와야 되고 공부해가지고 와야 돼. 우리는 정비사지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운전자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와야 우리도 현장에 맞게 또는 그 사람에 맞게 설명도 두고 하면 좋은데 너무 몰라도 답답한 거거든. 아는 척 많이 하는 사람 공부해가지고 와야 돼. 아는 척 많이 하는 사람 너무 몰라도 답답한 거거든. 아는 척 많이 하는 사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고 건들먹거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뭐 그 기타로 또 한 가지는 현장에 있는 정비사 옆에 껌딱지가 붙어있는 사람 현장에 있는 껌딱지 별로 안 좋아해요. 대부분 우리가 일 속여가지고 부품을 안 갈 것도 아니고 현찮은 물건을 할 것 같은 그런 건 쌍팔년도 얘기야. 그거는 지금 그런 얘기는 그런 현장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아. 8, 90%가 물론 한 10%나 1%나 혹시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해주기로 한 부분 비용 받기로 한 부분 철저하게 딱 해주고 돈 받으려고 하지 껌딱지처럼 뭐 이렇게 하기는 해. 기타로 얘기하는 건데 껌딱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현장에 되도록이면 사무실에 계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주고 그러면 현장에서 그대로 약 시켜주고 돈 받을 거면 받아야 된다 얘기해주고 이러지 절대 속이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절대. 그러면 현장 바닥도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현장을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런 것도 싫고 보면 하지 말라는 거는 문제 생길 사람 꼭 와서 그렇게 문제를 만들고 뭐라고 하더라고. 진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차라리 우리 가게에 오지 마 절대로. 그런 사람은 진짜 싫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결제를 잘해주는 사람이다.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 어디 가서 결제를 잘해주는 사람 좋겠지만 저 한편으로는 저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제 결제를 잘해주는 사람. 조금 저렴하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부탁을 해. 진짜 싫다. 우리 가게에 오지 마. 진짜 싫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제를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신뢰를 저버리는 거 아닙니다. 결제를 잘해준다고 신뢰를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부분 이해를 좀 잘 해주시는 부분 그분이 좋습니다. 기술적인 이해. 우리가 손님의 차를 고치기 위한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좀 이해를 잘 해줘서 차 내가 어떻게 변할 건지도 나름 예상하고 하시는 분이 가장 좋고. 아는 척 많이 하는 사람 이해를 좀 잘 해주시는 부분 공부해가지고 와야 돼. 아는 척 많이 하는 사람 진짜 싫다. 우리 가게에 오지 마. 하고 한 세 번째로는 차를 맡기고 퇴근하실 때 찾아가시는 분, 맡기고 작업 끝나고 찾아가시는 분. 물론 전제는 저희가 신뢰를 깔고 신뢰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님한테 절대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작업 내용 정확하게 하고 그런 부분 해서 손님한테. 왜냐면 작업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런 사람이 차를 놓고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작업을 허투루 하게 되면 차가 품질이 나빠진다는 거죠. 품질이 손님이 원하는 그런 거 또는 정비사가 의도된 대로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그걸 알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이제 차를 놓고 가시는 분, 결제 잘해주시는 분, 기술적으로 이해를 잘해주시는 분, 세상에 그런 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종종 있습니다. 종종. 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도, 쉽게 말하면 차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 과해서 먼지가 들어갔느니 끓였느니 이런 분 말고 그 차에 애정이 해서 충분히 오래 타고자 하시는 분, 이런 분들 좋아하지. 현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결제 잘해주시는 분, 기술적 이해를 잘해주시는 분, 그 다음에 차 놓고 가시는 분, 그리고 수시로 또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차 고치러 오시는 분, 오일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때마다 차를 손보시러 오시는 분, 기간이 딱딱 되면 옵니다. 3개월 뒤에 오든지 6개월 뒤에 오든지 또 우리가 설명한 거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딱 챙겨가지고 그날 딱 와가지고 깔끔하게 하고 가시는 분, 그런 분 제일 좋아하죠. 그렇다고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그 사람들 속이지 않는다는 거, 품질은 확실하다는 거, 그게 가장
뭐 밑바닥에 깔고 그런 분을 가장 좋아하죠. 하고 그분도 우리도 신뢰를 하니까 아무래도 차를 놓고 간 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뭐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 나름대로 내 개인적인 소견에 올바른 길로 가는 그 가장 좋아하죠.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